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5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이 11.12%라고 합니다. 요 같은 시간대에 2년 전에 대선은 12.31%니까 약간 낮은 수준. 이거 4년 전 총선은 8.49%니까 그때보다는 2.63%포인트 높은 겁니다. 대략 높은 순서가 전남 17.74, 전북 15.69, 광주 14.20 이렇게 돼 있고요. 가장 낮은 곳은 8.67의 대구, 경기 9.86, 울산 10.11 이 정도인데 이 패턴은 과거랑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다는 대구 경북에서는 아직도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대구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 변함이 없다. 다만 저도 지금 사전투표를 하고 왔는데 저는 요 소공동 주민센터에서 했거든요.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투표한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려서 투표를 했습니다. 4층에 투표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게 줄이 쭉 내려와서 1층에 주민센터를 거의 한 바퀴 정도 이렇게 돌 정도로 길게 늘어서 있고, 여의도에서 투표를 하려고 하던 이해찬 민주당 그 선대위원장 투표장에 왔다가 줄이 너무 길어서 포기하고 다음에 와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사전투표의 열기가 꽤 많은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경우인데, 어제 안산시 상록구 유세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역공의 모습. 지금까지 본인이 그 딸의 사업자 대출, 사기 대출 의혹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낮은 자세를 보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물고 들어가면서 역공을 취했습니다. 양문석의 허물을 잠시 덮어주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키는 깃발이 되겠다.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경향신문 기사 제목이 한동훈도 엄마 찬스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이었고, 한동훈 딸의 논문 대필 사건을 기억하고 있지 않나? 어디서 한동훈이 양문석을 고소한다는 그따위 이야기를 한단 말인가? 그럴 시간 있으면 명품백을 받고 사라진 김건희 여사부터 고소하라고 외쳐달라.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을 물고 들어갔습니다. 저 경향신문 기사 그걸 못 봤는데, 한동훈도 엄마 찬스 아파트 편법주, 이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얘기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그런 의혹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하튼 그리고서 이제 막말도 일삼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다바리라는 게 일본어죠. 하수인, 누구의 하수인이라는 뜻입니다. 시다바리, 말장난하지 말고 니부터 깨끗해라. 니라는 거는 너라는 단어입니다. 자, 거의 이제 어찌 보면 본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막말을 섞어가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끌고 들어간다. 왜 그럴까?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언론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이유가 이런 집단들의 결탁에 의해 대한민국을 가지고 놀려고 했던 언론과 검찰과 대통령실이라는 악의 삼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한 몸 쓰러질지언정 양문석이 돌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언론개혁 이런 걸 얘기하는 모양이죠. 글쎄요. 얼마 전까지 문재인 정부였는데 아마 문재인 정부도 검언유착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시인하는 것인지 뭔지, 대통령실, 그러니까 과거 청와대죠. 청와대와 검찰과 언론을 악의 삼축이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양문석 후보에 누가 얼마나 동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이제 궁금한데, 자, 그러면 양문석 후보는 왜 갑자기 지금까지의 사과 모드에서 돌변을 해서 역공 모드로 갈까? 자, 이거는 그냥 정치를 좀 안다는 사람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이 자기가 워낙 몰리다 보니까, 그리고 몰리지만 안산갑은 아주 초우세 지역입니다, 민주당에. 그러니까 거기서 설령 민주당 당성이 좀 약한 사람들이 이제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적 견해를 보이고 투표를 안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거기에 국민의힘 장성민 후보가 나왔으니까 이러면 장성민 후보를 찍어줘야 되겠다 뭐 이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아마 본인도 판단을 할 걸로 보고요. 그러나 자기 지지층만 확실하게 거기서 결집을 하면 그래도 이길 수 있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지층 결집의 좋은 방법이 결국 적을 만드는 거죠. 어차피 국민의힘은 적이었으니까 그 국민의힘 중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딱 물고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그 자기 지지층이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을 택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영 논리로 자기 의혹을 덮는 겁니다. 지금 뭐 사실 양문석 후보의 의혹은 이미 의혹 단계도 넘었죠. 금감원과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그 현장 검사를 통해서 이거는 위법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증빙서류 낸 것도 대부분 허위다 뭐 이런 게 판명이 됐기 때문에 그냥 사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일만 남은 거지 의혹의 단계를 뛰어넘은 겁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그걸 이제 대항하면서 이렇게 진영 논리로 자기 지지층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진영 논리에 빠진 사람은 이거를 뭐 탄압 내지는 관권 선거로 볼 겁니다. 무슨 얘기냐? 왜 갑자기 금융감독원이 나서 선거 앞두고 이거는 결국 양문석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하는 정부 당국의 음모야.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강성 지지자들 중에는 꽤 많을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부추기는 거죠. 그런 점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뭐 이거는 정치의 기술 중에 하나이긴 한데, 자, 그렇더라도 명백하게 지금 그 양문석 후보의 경우에는 불법이 딱 걸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진영 논리로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 뭐 안산갑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얼마나 그 지지에 견고성이 있는지 뭐 그거는 사실 누구도 조사한 건 없는데, 그러나 이런 식으로 묶어버리면 아마 지금 민주당 지지자 중에 상당수는 그 양문석 후보의 그 진영 논리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게 양문석 후보를 당선시킬 정도인가? 그거는 뭐 저는 미지수라고 판단을 합니다. 당선시킬 정도? 그렇게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뭐 섣불리 제가 단정하진 않는데, 다만 문제는 이런 양문석 후보의 적반하장식 태도, 이게 그 지역의 그 민주당 지지층을 묶어놓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지역이 아닌 안산의 다른 지역도 있고 경기도의 다른 지역도 있는데, 뭐 수원정 같은 데는 또 김준영 후보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민주당 지지층을 과연 결집시킬 수 있을까? 그거는 민주당 지지층은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의 그 이 문제는 그건 우리 관내가 아니니까 별 관심사항이 아닐 거고, 대신 중도층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 사전투표에, 제가 아까 사전투표 그 투표일 쭉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이미 투표할 사람, 투표할 대상을 결정을 일찍 해놓은 사람들이 사전투표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구의 경우는 좀 다르죠. 대구의 경우는 결정해놨지만 이게 혹시 부정선거가 아닌가? 뭐 이런 의심 때문에 그냥 본투표 때 하지 뭐 이런 걸로 보이고, 뭐 광주, 전남, 전북 이 호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 그건 뭐 이 사람들은 민주당 찍을 준비, 다수가 민주당 찍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찍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빼고 다른 지역은 아마 아직도 못 정한 사람들이 꽤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 못 정한 사람들이 사전투표장에 안 가고 조금 더 봤다가, 지금도 보니까 이번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제 경기 하남갑 같은 경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용 의원이 나와 있는 이 지역의 여론조사를, 엊그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거기는 그 투표하는 날까지 지지 후보 바꿀 수 있다, 이게 18%씩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 후보를 바꿀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저는 뭐 민주당이 양문석, 김준혁, 공영우까지 이 셋을 지키려다가 5석 내지 10석을 잃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과거에 뭐 민주연구원 부원장인가요? 뭐 최병천 씨,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방송을 같이 했는데 거기는 뭐 이러다가 민주당이 20석 이상 날아갈 수도 있다. 또 지금 현재의 여론조사 경향을 보면 지금 현재 여론조사보다는 국민의힘이 20 내지 30석 정도를 더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더군요. 그건 뭐 또 그 최병천 소장 나름대로의 뭐 판단 기준이 있을 텐데, 자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보는 거는 바로 양문석, 김준혁 이 사람들의 이 논란이, 더군다나 양문석 후보가 적반하 장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논란이 계속해서 본투표 때까지 10일이죠. 앞으로 4일 정도 남았습니다. 본투표 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고, 뭐 언론 매체 등에서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을 거다. 그렇게 되면 중도층에 영향을 주고, 이 중도층 중에서 10일에 투표하러 갈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그 사람들의 영향을 주면 적어도 박빙 지역이라고 하는 접전지가 뭐 50곳 내지 55곳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영향을 준다. 물론 그게 몇 석이냐 뭐 이거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여튼 제 개인적 견해는 뭐 5석 내지 10석, 뭐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더 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그건 한번 결과를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야 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어찌됐든 간에 이런 양문석 후보의 적반하장식 대응, 이 문제 때문에 아마 민주당은 의석을 꽤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게 저희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2012년에 김용민 사태가 재발하는 것 아니냐. 뭐 그때도 정확하게 김용민의 그 막말 욕설 뭐 이런 것 때문에 몇 석을 잃었는지는 뭐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20, 30석이 날아갔다 뭐 이런 평가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막말 파문이 대개의 경우 상당한 정도 중도층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2012년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다만 몇 석이냐가 이제 좀 견해가 좀 다를 뿐이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나중에 결과가 나오고 나서 민주당이 아차하는 후회를 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